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친구보다 가까운 박리나 변호사입니다. 제가 또 오늘 또 책을 또 한번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행복한 이기주의자, 이 책입니다. 제가 변호사가 왜 책을 읽어주지? 이렇게 책 읽는 변호사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10년간 10년차 변호사로서 여러 가지 소송들을 진행을 해 오다 보니까 이 소송이라는 거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 저는 대리해서 말하자면 파이팅, 싸워주는 거고요. 파이터를 하는 거고요. 정말 이 소송의 그 당사자는 어쨌든 직접 싸우는 그 주체가 되어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소송 자체가 거의 멘탈 싸움이에요. 멘탈을 어떻게 관리를 하냐. 고소인이 되거나 피고소인이 되거나 아니면 소송의 원고가 되거나 피고가 되거나 했을 때 이 멘탈을 잘 관리를 해야 이 소송 전 상대방의 싸움전에서 이겨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끝까지 가서 내 돈을 받아낸다든지 아니면 끝까지 가서 그 범죄자를 응징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끝까지 잘못을 저질러서 이렇게 좀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상황을 좀 타개하고 합의를 하거나 해서 그 위기를 모면해 나간다든지 그런 절차를 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전부 본인의 멘탈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소송 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멘탈이 약해지기 쉽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매일 멘탈을 잡아드리는 그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 멘탈이 사실은 이 소송 전의 거의 95%다. 사실은 5%는 변호사의 그 기술의 문제이고요. 95%는 그 당사자의 멘탈, 그리고 당사자의 멘탈을 관리해서 끌고 나가는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사실 심리 테라피스트의 그런 자격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정도로 제가 멘탈 관리를 사실 의뢰인분들 멘탈 관리를 많이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책 그 30페이지에 있는 부분, 또 제가 정말 깊이 공감했던 부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 이 부분의 제목이 병은 마음에서 온다 라는 제목이에요. 너무 다들 아시죠? 마음의 병이 있으면 신체로 나타납니다. 제가 소송을 하면서도 정말 제가 아무리 관리를 해드리려고 하지만 그 부분이 멘탈이 약해져서 갑자기 암이 재발한다든지 또 암이 생긴다든지 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갑자기 두통, 요통, 궤양 이런 것들이 생긴다든지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혼 사건의 경우에는 그 소송 전에 휘말린 자녀들의 경우에 틱 장애라든지 섭식 장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기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병은 마음에서 온다는 것이에요. 자, 이 책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 기능 이상 때문이 아닌 질병들이 많이 있다. 그런 병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없앨 수 있다. 생리학적 장애로 발병하지 않는 육체적 질병으로는 대체로 두통, 요통, 궤양, 고혈압, 뾰루지, 피부 발진, 심한 복통, 일시적인 통증 등이 있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 책에서 언급된 이런 병, 질병은 제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제 많은 의뢰인분들에게서 보는 병들입니다. 정말 이런 병들을 사실 안 겪으셔야 되는데요. 정말 이런 병들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멘탈을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 자, 32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환자 가운데 이 작가님도 그 의사이시거든요. 의사이시면서 박사님이세요. 박사님이시고 여러 가지 이제 치료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환자 가운데 끔찍한 결혼 생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던 36세의 남성이 있었다. 그는 아내와 한 달 보름 후에 헤어지기로 결심했다. 약속한 날을 하루 앞두고 그는 열이 펄펄 끓더니 주체할 수 없이 토하기 시작했다. 그 증상은 반복됐다. 겨우 몸을 추스르는가 싶으면 또 감기에 걸리고 소화불량이 찾아왔다. 그는 병을 스스로 부르고 있었던 것이다. 자책감, 불안, 망신, 이별에 동반되는 미지의 상황에 부닥치느니 차라리 몸이 아픈 게 속 편했던 것이다. 우리도 사실 너무 힘들면 정말 술을 진탕 퍼마시고
술에 취해서 뭐 술병이 나서 병을 일으켜서 다 잊고 싶을 때가 있죠. 참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 책에서 또 이렇게 말을 하네요. 이런 TV 광고 문구가 있다. 나는 주식 중개인입니다. 제가 스트레스와 두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이 약을 먹습니다. 이 광고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어떤 특정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기 대신 자신을 통제해줄 뭔가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는 날마다 이런 메시지 홍수 속에 살고 있다. 그런 메시지에 함축된 의미는 빤하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 이를 대신해줄 사람이나 사물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무기력한 감옥수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명을 개선시키고 자신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인데 말이다. 당신의 마음을 다잡고 원하는 대로 느끼고 행동하는 연습을 하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에게 달려있다 라고 합니다. 결국 내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는 것인데요. 이 마음 한번 먹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많이 해봤는데 어렵더라고요. 어려운데 어렵다고 안 할 것인지 사실 본인 선택의 문제죠. 자, 제대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부정적인 감정을 판별해주는 낱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기력이다. 우리는 분노, 적개심, 수치 등의 감정이 때로는 느낄 만한 것들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감정에 매달리고 싶어질 때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감정들에 의해 옴짝달싹 못하게 되는 무기력 상태에 빠지게 될 때다. 무기력은 어떤 행동에도 나서고 싶지 않은 소극성에서부터 우유부단과 망설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무기력이란 그 정도가 심각하든 경미하든 내가 원하는 정도로 기능할 수 없는 상태, 즉 자기 메모리 상태를 말한다. 여러분, 구독자님들, 지금 자기 메모리 상태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아마 제 영상을 보시면서도 지금 아마 뭐 너무너무 행복해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서 이 책을 읽는다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현실을 회피하거나 피하거나 무기력에 빠져 있는다고 이 상황이 해결되거나 모든 것이 나아지는 것,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대처해 나가야 하고 멘탈을 다잡아야 하고 다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야 우리가 다시 살아나갈 수 있고 우리의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저희 집이 망한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참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는 참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참 내일이 없다고 생각했죠. 그냥 죽는 게 나을 것인가 이런 생각도 제가 젊었지만 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기회는 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오거든요. 그래서 절대 삶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을 다시 내가 자각하기만 한다면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울감이라든지 무기력에 빠져서 정말 극도의 우울감과 불안감이 있을 때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그 순간과 맞서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사는 것입니다. 이 순간 사는 것은 어떤 걸까요? 지금 이 순간에 엄청난 초집중력을 발휘해서 내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게 열심히 집중해서 열심히 키우고 내 일이 있다면 일에 열심히 해서 이 일에 100% 번아웃이 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지금 행복해질 수 있는 당장은 내가 조금 맛있는 걸 먹어서 기분을 업시킬 수 있다면 기분을 업시키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을 열심히 살라고 이 책은 얘기를 합니다. 37쪽에
이제 책을 하나 언급을 했네요. 1903년 헨리 제임스는 사절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충고했다고 합니다. 있는 힘껏 살아라.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살아갈 인생이 있는 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느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자신의 인생을 가졌거늘 도대체 무엇을 더 가지려 하는가? 잃게 되어 있는 것은 잃는 법이다. 이 점을 명심하라. 아직 운이 좋아 인생을 더 살아갈 수 있다면 모든 순간이 기회다. 살아라. 지금 내가 뭔가 잃은 것이 있다면 그건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잃게 되어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내 인생을 열심히 살고 내가 내 인생에서 가질 수 있는 것에 더 집중해서 산다면 지금 이 순간을 헤쳐나올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또 제가 좋아하는 이 책 웨인 다이어 작가님의 행복한 이기주의자의 책을 한번 읽어드리면서 오전에 지금 멘탈을 잡고 오늘 하루 또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구독자님들도 오늘 하루 또 건강히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도움이 되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저를 언제나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